여기 나와 있는 이 암기 숙제 2보단의 동명사 31쪽 저기하고 전치사를 다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업을 동명사 표현을 한번 하죠. 무섭네요. 자, 동명사 표현 여기 이게 명사적 개념이니까 명사적 용법인데 늘 알아두세요. 동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특성. 동사의 특성. 동사의 특성. 그죠? 단어를 연결해주는 동사의 특성 4가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뭐? 주어가 가능하고. 두 번째 뭐? 목적어. 세 번째 보어. 네 번째 부사의 수식. 이 4가지 특성을 다 기억해 두시고 문장을 볼게요. 문장 자체 해석은 진짜 안 어렵습니다. 뭐 거의 중학교 문장이에요. 전혀 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making이라는 게 동사의 앞에 오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세요. 이게 나중에 뭐하고 헷갈리냐면 동사에 ing가 붙었는데 동사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주어 동사 시작하면 얘는 뭐예요? 동사 맨 앞에 ing 붙었다고 해서 다 동명사라고 무조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얘는 주어가 맞습니다. 왜? 동사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형태를 띠게 되면 얘는 뭐라고 봐요, 우리가? 이 동사의 ing는 분사라고 봐요. 주어 동사 앞에 콤마 자리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에 들어와 있는 ing는 분사로 봅니다. 여기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를 주어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의 특성 4가지를 보면 money가 들어가 있으니까 동사의 특성인 거죠. 이건 명사 자리에 있긴 하지만 주어 자리에 있긴 하지만 동사의 특성 money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is not the end aim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end라는 표현은 마지막 aim은 목표죠.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말하면 좋고 당연하죠. 말하면 좋죠. 돈이 있으면 편한 게 참 많죠.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저번에 한번 배웠죠. 캡이 뭘 의미한다. 그렇죠. 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장이라는 말도 있고 모자라는 뜻에 그죠. 캡이 무조건 큰 쪽에 관련된 거. 대문자, 수도, 그 다음에 캐피탈이 무슨 뭐를 의미해요? 대문자, 수도, 그 다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거. 우리는 어디에 사니까? 자본주의에서 사니까. capitalism. 자본주의에 사니까. 캐피털은 자본이에요? 돈이란 소리죠. 돈. capital punishment 하면 사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형. 가장 큰 벌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캐피탈리즘이긴 하지만 돈이 있으면 편하죠. 하지만 그게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 조금 알아둬야 될 단어가 end라는 단어 자체가 목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전에 수능에 빈칸 출론 1번의 정답지이기도 했어요. end라고도 쓰고 end에다가 s를 붙이기도 하죠. 목표. objective. 이것도 목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객관적인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로 목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경우야. 그 다음 선생님이 아마존의 눈물까지도 감수하면서 복사를 해줬는데 필기 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취미 자체가 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동사에 ing가 붙은 것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분사일 때도 있어요.
이게 분사일 때도 있어요. 분사. 진행형을 나타내기도 하죠. 하지만 내 합의, 나의 취미가 컬렉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하는 것. 얘는 뭐뭐 하는 중. 해석이 다르죠. 오케이? 여기는 형용사에서, 여기는 명사 해석이죠. 다시 한번 동사의 특성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collecting stamps, 이것을 모으는 것, 이렇게 된 거죠. 명사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명사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특성을 갖는다 안 갖는다? 다시 한번 명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특성을 갖는다? 동사의 특성을 갖는 게 동명사의 정의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그걸 까먹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목적어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왔어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갔으니까 동명사의 자리로 쓰였는데 역시 동사의 특성인 야구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다. 하는 것.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이제 그러면 진짜로 이제 동사의 특성 중에 어려운 부분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3개. 오늘 동명사, 준동사에 이거에 이어서 3가지. 아까 우리가 배우기로 한 거 3가지. 뭐와 뭐? 동사의 특성 중에 준동사의 변형. 첫 번째, 그죠? 수인칭은 쓰지 않는다 그랬죠? 동사에서는 쓰는데 준동사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랬죠? 의미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늘 원형만 쓰기 때문에. 그쵸? 시제, 그 다음에 주어, 두 가지.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태. 오늘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 준동사에서 시제를 갖는다, 태를 갖는다. 이 3가지 오늘 핵심이니까 3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태, 시제. 자, 그럼 나머지 거 여기 주어, 목적어, 보어, 문장의 주요 성분에 오는 거. 하지만 동사의 특성을 잃지 않는 것. 요 3가지를 이제 지우고 예, 시제 들어갑니다. 시제. 동사의 시제를 이해하시는 게 다시 한번 준동사의 시제는 몇 개? 자, 본동사의 시제는 몇 개? 12개. 그거에 반해서 준동사는 본동사가 이미 12개가 있기 때문에 뭐만 표현한다? 순서만 표현한다. 준동사와 시제가 본동사의 시제가 같은지와 더 뒤인지 순서만 나타낸다. 그래서 정의를 딱 내리면 동명사의 시제는 조금 내릴까요? 동명사의 시제는 동명사의 시제는 본동사의 시제와 같다라는 표현, 단순 동명사를 씁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이 문장의 이 본동사와 시제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동명사, 준동사를 쓴 이유는 접속사를 안 쓰고 동사를 하나밖에 못 쓰니까인데 여기에 이렇게 접속사를 끼면 그 준동사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살아날 때 본동사의 시제와 일치시켜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He is proud.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죠. of는 뭐뭐에 대해죠. 뭐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 being, in 것에 대해.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니까. 자, 그랬을 때 접속사를 끼면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본동사는 그대로 두고 He is proud that 그가 자, 준동사인 being이 동명사가 동사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동사로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될 3가지. 동사의 변형 3가지. 동사를 바꿀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 3개. 시작. 수, 인칭, 시제, 태를 맞춰서 이 동사를 살려내야 됩니다. being이었던 거를 동명사였던 걸 동사로 살려내야 돼요. 접속사가 끼면 아셨습니까?
그래서 수를 보면은 3인칭 단수, is, 시제, te는 그냥 비동사니까 능동태로밖에 못 쓰죠. A poet, poet, 시인. 여러분들 이렇게 T자 붙는 거 좀 이렇게 사람 명사 같지 않은 거 있죠. 예를 들면 architect가 뭐죠? architect. architecture. 건축이죠. architect라면 뭐예요? critic 하면 뭐예요? 그건 critical. expert 하면 뭐예요? 단어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representative 하면 뭐예요? applicant 하면 뭐예요? 이보단 단어 다시 시작할까요? 사람 명사. 사람 명사. 많이는 말고 조금씩만. 조금씩만?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죠? 예. 해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서점에 있는 나쁜 영어 단어 짝이라는 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만 이제 내가 일보단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단어를 테마별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단어장이 우리나라 출판사에 있는 단어장 중에 안 좋은 단어장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든 공부하시면 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자물쇠 하시면서 단어들을 좀 많이 외웠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약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레인지를 좀 해놔야 이게 오래가요. 맞죠? 왜냐면 이제 헷갈리는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원별로 접두사, 전미사, 그 다음에 테마별로 뭐 반이어, 동이어, 사람명사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야 오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architecture, 건축이라는 단어하고 헷갈릴 수 있는 사람 명사들. 그래서 criticize, 그죠? 비평하다라는 동사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사람 명사들. 그죠? 사람 명사 같지 않은 사람 명사들을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applicant 하면 누구예요? apply가 뭐니까? 지원하다니까 지원자. representative, 대표자. expert, 전문가. critic, 비평가. architect, 건축가. poet, 시인.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적 개념, 한국어로 잘 잡은 그 문법적 개념이 점수로 나오려면 어휘와 문장 해석이 덧대어지지 않으면 그 개념은 한글에서 끝납니다. 영어 시험에서는 거의 쓸 수 없는 하나의 무용지물 돼버리니까 제가 동명사의 문법적 개념을 가리키면서도 제가 계속 어휘를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외워주셔야 된다. 특히나 동명사와 관련된 어휘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저 숙제가 나와 있는 암기 숙제 반드시 좀 하세요. 알겠죠? 믿을게요. 안 하면 남겨놓고 하는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거라고 난 믿고. 자, 여기서의 동명사 시제는 이제 단순 동명사라고 해서 본동사와 그죠? 그냥 단순하게 being만 쓰면 이 시제가 같은 시제입니다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마치 내가 복습을 잠깐만 해드리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투부정사를 했으니까 내가 잠깐만 리마인드를 조금 시켜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야, 너 아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 있죠. 아프니? 아픈 것처럼 보인다.
아프니? 라고 물어볼 때 이거를 you seem 이건 투부정사에서 했던 거니까 문장을 하면 다시 같은 거니까 to be sick 하면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본동사와 여기 나와 있는 준동사가 마치 이 개념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때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접속사를 써서 대신하는 접속사를 쓰고 가주어를 붙여가지고 it seems 이렇게 쓰면 여기 나와 있는 to be가 이제 동사로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수인칭 시제태를 생각해서 어떻게 나온다? You are sick 이렇게 됐죠. 그쵸? 이거를 우리가 단순 투부정사라고 했죠. 똑같이 쟤하고 똑같이 단순 동명사, 단순 투부정사라고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거 다시 한번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완료 동명사가 나오면 내가 또 완료 이거를 단순 투부정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완료 투부정사를 내가 적어드리겠죠. 비교 좀 하시라고. 비교하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분사로 가면 뭐라겠어요? 단순 분사, 완료 분사가 나오겠죠. 단순 분사, 완료 분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분사편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투부정사, 단순 투부정사, 단순 동명사, 단순 분사가 개념이 똑같으니까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그 앞에 거를 계속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결국에는 분사에서 탁 터트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포텐셜을 지금까지 쌓아온 이 준동사의 시제의 포텐셜을 거기서 터트려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분사 구문은 주어를 빼버렸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분사 구문에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1학기 시험에 분명히 분사 구문 이제 교과서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 동명사를 선생님이 단순 투부정사와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적어드린 거니까 이 예문 노트에다가 적어두시고 절대 까먹지 마시고 달달달 같이 외우세요. 아셨죠?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단순 동명사 하면 또는 단순 투부정사 그러면 이 개념이 똑같습니다. 본동사와 시제가 일치한다. 같다. 같은 시제를 쓴다.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시제와 이 to be나 또는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시제와 being이라는 이 준동사가 시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와의 시제가 일치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시제랑 이 시제랑 같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동사의 시제는 사건의 순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건의 순서. 이 순서와 이 순서가 같은 순서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완료 동명사는 결국에 뭐겠습니까? 완료 투부정사랑 똑같겠죠. 얘보다 하나 뒤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완료 동명사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거 한 번만 리마인드하고 넘어갈게요. 아팠니죠. 쉽게 말하면 아팠니? 아팠었니? 지금 아픈 거 말고요.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것도 지금, 네가 아픈 것도 지금.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는데 얼굴이 반쪽됐어. 아팠었니 어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너가 지금 보이는 것과 seen, 네가 지금 보이는 것과 아팠던 그 시제가 to, 여기가 sick, 여기가 이 시제보다는 하나 뒤이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문법적으로 wer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 가져다가 쓰는 게 뭐다? were를 쓸 수 없으니 to were를 쓸 수 없으니 뭐를 쓰는 거다. 그렇다고 to be를 써버리면 얘랑 똑같잖아요. 여기에 나와야 될 것은 you were sick인데 아팠었던 걸로 지금 내가 널 보고 있네 이 얘기인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더라? have pp밖에 없더라. 그래서 형태를 빌려온 겁니다. 완료 시제를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완료를 쓰는 게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죠? 형태를 have been을 빌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얘보다 더 과거다. 더 과거. 더 과거라는 말을 우리는 이거를 대과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대과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뒤, 한 단계 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 대과거를 부정사에서는 준동사에서는 완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 정도로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뭐겠어요? to have pp니까 to have pp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동명사에 적용하면 뭐겠어요? to have pp를 그대로 동명사로 바꾸면 뭐겠어요? to have는 to 부정사니까 뭘로 바꾸면 돼요? having p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시제를 이해하고 똑같이 접속사를 쓰면 이제 동사로 살려내죠. it 가주어 쓰고 seems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죠?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인다. you were sick 너가 아팠었구나. 아팠었니? 아팠었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셨죠? 자, 완료동명사를 이 문장만 해석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일을 지우고 아픈 일을 지우고 아팠니 완료 부정사를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해석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I am sure of 이것에 대해 또 대해네요. 이거에 대해 나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뭐냐? 아 이거 정말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 해석 잘하십시오. 여기 외우세요. 이런 문장은 외우셔야 됩니다. 영작으로 외우세요. 영작. 영어를 한국어로 그리고 네가 한 그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가 됩니다. 서술형. 늘 동사를 바꾸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안 잡히시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서술형 하실 때는 옆에다 써놓으세요. 결국에는 동사나 어휘, 관사나 이런 데서 점수가 다 깎이니까 이런 문장은 써놓고 외우세요. 다시 한번 쓰세요. 여기 위에 있어도 쓰세요. His having been a man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전치사와 동명사. 근데 그게 have pp니까 앞에 있는 현재 시제보다는 더 뒤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의 his는 뭘 나타내요? 그가 having been a man 이런 남자 이다였다. 였다. 뭐뭐였다인데 오브가 붙었으니까 이걸 합치면 뭐뭐 이런 남자였다는 것. 였다는 것으로 바꿔야죠. 동사가 동명사로 바뀐 해석이죠. 그는 이런 남자였다를 였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히스가 뭘 나타낸다? 동명사의 뭐다?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을 쓴 겁니다. 이렇게. 얘가 주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가 히스를 해석하면 그가 였다 이런 남자 라는 걸 나는 지금 확신합니다. 이 얘기죠. 자, 중요하죠. 뭐라는 남자? of ability. 능력 있는 남자. 언제? in his youth. youth가 뭐예요? 어릴 때 생성. youth가 영의 명사형이죠. 명사로 바꾸면 youth가 되고요. 얘는 젊은이라는 형용사니까. 얘는 젊음으로 바뀌었죠. 그의 젊은 시절에 능력 있는 남자였었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제가 뭘로 바꾸라 하겠어요, 이제? 이런 준동사를 누구를 쓰면 살아나요? 이런 준동사가 누구를 딱 갖다 붙이면 동사로 살아나요? 접속사를 붙이면 됩니다. 써보세요. 앞자는 드리겠습니다. I am sure that.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봐주세요.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붙습니다. 형용사 다음에 이거라는 것을, 그죠?
분명히 동사가 아닌데도 형용사의 목적어라는 표현을 써요. 그가 였었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을 쭉 써보세요. 이제 한국어 해석을 지우겠습니다. 다 정확하게 해석하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배울 때 정확하게. 어떻게 써요? I am sure that. 그 다음 써보세요. He has been his가 이제 he로 바뀌죠. 그죠? 의미상의 주어니까 he. has 얘는 다시 한번 완료 동명사는 누구보다 본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 다시 한번 외웁시다. 시작. 본동사보다 한 개 더 과거를 쓰면 됩니다. 그게 대과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수인칭 시제태를 맞추면 뭡니까? he had 여기가 현재니까 뭘로만 쓰면 돼요? 과거로만 쓰면 되죠. he is를 과거로만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단순 동명사. 얘보다 하나 뒤로 쓰면 완료 동명사. was he was 이렇게 쓰는 거죠. he was having been이 was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was. he was a man. mobility in his 알겠습니까? yes 여기 이제 뒤에 더 연습할 게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제 주어 태 그냥 그러면 시제에 관련된 거 그냥 해석을 해버릴까요? 태로 넘어가면 의미상의 주어나 이렇게 태로 넘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아예 그냥 바로 연습을 여기 관련된 것만 먼저 할까요? 차례대로 쫙 다 배우고 나서 넘어가면 너무 많을 것 같죠? 예 그러면 예문 이거까지 할게요. 의미상의 주어까지 하고 태만 안 할게요. 태만 의미상의 주어는 방금 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예문을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 정리 잘 해두십시오. 요것만 딱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만 I don't understand about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about 뭐뭐에 대해서 He's loving her 뭐라고 해석해요? He's loving her 그러면 이 about의 전치사는 누구를 동명사로 낀 거예요? 이게 동명사입니다. 이렇게 about loving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 about loving her입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 못한다. 네 다만 이 동명사도 누구니까? 동사의 특성이니까 누굴 가질 수 있다?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다. 누가 그녀를 사랑하느냐? his his 이게 뭐다? 의미상의 주어.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 난 이해가 안 가. 아셨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하죠. 뭐 한 김에 여기 that으로 바꿔보세요. I don't understand that. that 접속사 쓰면 주어 동사 살아난다고 그랬죠. 동사 he he loves love 자 수인칭 시제 태 수인칭 the her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동명사 안에도 시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제를 누구를 기준으로 본동사를 기준으로 순서밖에 못 나타낸다. 두 개밖에 없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한쪽 넘겨서 9번을 한번 해석하고 다시 돌아와서 태를 하겠습니다.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다 되셨어요? 그리고 해석을 한 후에 방금 한 것처럼 분동사를 뭘로 한번 바꿔봐요? 본동사로 바꿔보세요. 준동사를 봉동사로 바꾸려면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접속사를 추가해서 준동사를 본동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일단 해석은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가 blame이 무슨 말이에요? 비난하다. blame A for B죠. A를 비난합니다. B의 이 for는 뭐라고 했을게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A를 비난합니다. B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비난합니다. 그죠? 나를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 근데 그 뭐뭐에 대한 그 사건이 having neglected 한 겁니다.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란 소리예요? 얘가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벌써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접속사가 들어오면 주어를 살릴 때 얘를 살려내죠. 다시 having neglect니까 누구보다 뒤에요. blamed가 벌써 과거죠. 과거 시제인데 그거보다 더 과거를 쓰셔야 되죠. 지금 이 뒤에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접속사를 써보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내가 이거 했던 것에 대해 아버지가 나를 비난했다. 비난한 건 과거인데 비난하고 있는 그 사건보다 이 neglect가 뜻이 뭐죠? 네가 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glad가 여러분들 glance 있죠? glance가 무슨 말이에요? 쳐다보다죠. 쳐다보다. 힐끗 쳐다보다. 그래서 전혀 안 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neglect가 무슨 뜻이 돼요? 무시하다라는 뜻이 되죠. 태만. 태만하다. 뭔가를 근무 태만할 때 negligence라는 명사를 씁니다. negligence, 그죠? 근무 태만할 때. regard, 고려하지 않은 거죠. disregard, 뭔가를 무시하고, 그죠? 근무 태만인 거죠. 자, 무엇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뭐에 태만한 것에 대해서 write to him regularly. write to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him은 누구예요? him은 누구예요? 아빠죠. 아빠에게 편지를 regularly. 무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이게 정기적으로라는 말이 있고, 그죠? 이게 규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규칙, 규정. 규칙이라는 것은 결국엔 룰을 말하는 거야. 규정이 되어버리니까. 정기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것을 무시하던 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보시면 Father blame me that 여기까지 쓰면 그 나머지 거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를 주어로 바꾸시면 되죠. 누구예요? blame me that. 그 다음 누구예요? 주어. I. 과거보다 더 과거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have를 써버리면 현재가 되고 여기 과거가 되는데 had로 바꿔야 되죠. had neglect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완료가 들어가니까 수동태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어렵죠. 이거 하나만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완료와 수동이 만나면 쉽게 말하면 시제와 태가 만나면 순서상으로 동사가 누구를 먼저 표현해 줄까요? 태를 먼저 표현해 줄까요? 시제를 먼저 표현해 줄까요? 시제가 일단 우선이겠죠. 그래서 완료 수동태는 이렇게 씁니다. 시제를 먼저 표현한 다음에 have pp. 완료 2개 have pp, 수동 2개 bpp를 4개를 총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겹칩니다. 이렇게 have pp 그 다음에 bpp 이렇게 쓰죠. 그래서 시제가 뭘로 나와요?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동사는 몇 개? 여기서 동사는 몇 개? 얘만 동사가 어떻게 2개가 나와요? 네? 동사는 여기가 조동사고 동사가 여기 하나. 얘는 뭐? pp는 동사야 아니야? 이제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니까. 분사. 분사는 동사를 뭘로 바꾼 거야? 형용사로 바꾼 거고 pp는 뭐야? 이것도 분사죠. 이것도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놓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제나 이게 완료 수동태는 뭐를 2개 쓴 표현이에요? 이 동사 형태에 분사를 2개 썼어요. 그럼 분사는 동사는 동작인데 동사는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데 분사는 뭘 나타내요? 형용사니까 동작이 아니라 뭘 나타내요? 상태. 그러면 완료 수동태는 뭐를 강조한 표현이다? 상태를 2개나 강조한 표현입니다. 즉 수동태는 동작이 아니죠. 봐봐. The book is written. 이렇게 쓰면 동사가 누구야? is가 동사죠. 거기다 분사를 왜 써요? 책을 동작을 할 수 없으니까 뭘 표현한 거야? 써진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수동태는 결국에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주어의 상태. 그리고 완료라는 것은 개념이 뭐예요? 완료는 개념이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봐. Have you eaten yet? 하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Have you eaten yet? 근데 yet이 의문문이나 평서문에서는 벌써죠? 아직이 아니라 벌써 밥을 먹었니라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여기는 did를 썼으니까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동작을 물어본 거예요? 동작.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숙제했어 안 했어? 여기는 동작을 물어보는 표현이고 쉽게 말하면 yes나 no를 물어본 표현이라면 여기는 뭘 물어본 거예요? eat를 썼으니까 뭐예요? 네가 먹은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됐냐라는 너의 상태를 물어본 형태입니다. 여기는 상태를 물어봤어요. pp. 그래서 pp를 쓴다고요? 수동태에서 pp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어의 상태 동작을 못하니까 책은 써져 있다라고. Did you eat이 아니라 have you eaten을 물어본 건 뭘 물어본 거라고요? 네가 숙제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너 밥 먹었니? 이 표현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배가 고프니를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집에 돌아왔어요. 네가 공부를 다 하고 10시에. 그럼 엄마가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 물어본 니는 Did you eat입니까? 동작을 물어본 거예요. 네가 밥 오늘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have you eaten? 네가 지금 배고프니 안 배고프니가 궁금한 거예요. 배고프니를 물어본 거죠. 그럼 너의 상태를 물어보려면 have you eaten을 물어본다고요. 네가 밥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배가 고프면 내가 뭔가 좀 간식을 줄게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사의 상태가 지금 2개가 들어갔다는 말은 뭘 강조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상태를 무지하게 강조한 겁니다. 여기 수동태 pp하고
완료 PP가 이렇게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쓰여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의 표현, 수동태에서의 어쩔 수 없는 상태의 표현, 주어의 상태와 그죠? 완료에서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물어보는 완료 표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과거 시제와 완료 시제 제발 구분 좀 하세요. 과거 시제는 이럴 때 써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지금은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무지하게 귀여웠다. 자, 이거는 완료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과거로 봐요. 과거 시제는 뭐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즉 과거라는 것은 현재는 뭐한다? 현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여기 자체에는. 알겠어요? Yes. 그런데 완료는 개념이 뭐예요? 지금 김포공항에 축구대표팀이 도착했습니다에 도착했습니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있다. 도착했습니다가 현재는 아니란 소리예요? 도착했습니다가 현재는 그럼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시제를 뭘 쓰는 게 맞아요? 완료를 쓰는 게 맞다고요. 있다고요. 거기에 상태적으로 거기에 있다고요. have arrived라고요. has just arrived를 했다라는 뜻은 지금 도착해서 그 상태가 지금 아직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상태. has arrived는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를 표현한 거라고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귀여웠었다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귀여운 태가 조금 나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너무 잘 감추셨는데. 너무 잘 감추셨어요? 선생님 감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나는 거 보여줄까요? 신나는 거. 신발 나는 거 보셨어요? 네? 신발을 내가 한번 날려볼 거야.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요. 네. 정말. 상태와 완료는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완료 수동태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네요. 나중에 시제를 내가 하면 꼭 알려드릴게요. 더 좀 자세히 해드릴 텐데 지금은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제를 내가 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 구분을 조금 하시라. 완료는 그냥 have pp하고 공식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절대로 공식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정리를 좀 하시고 정리를 다 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과거는 점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왔다. 그러면 완료는 반면에 선을 표현한다. 즉 도착했다. 즉 arrived를 해서 그 도착한 것이 지금 쭉 이어져서 지금도 걔네들은 공항에 있다. 공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표현한 표현이 완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얘는 그냥 점. 그랬었다. 도착했다를만 표현하는 게 과거 시제 점. 여기는 선. 이렇게 조금 구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정말 너무 빨리 나간다. 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중국 통관 절차의 중지 사태는 언제 끝날까요? 내년. 내년이요? 지금 그게 빨리 통관 절차가 끝나야지 선생님이 캠코더를 오래 가고 좋은 걸로 좀 바꿀 텐데 이게 아마 저 복습 동영상을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셔서
꼭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복습 페이지를 잘 봐보셔야 돼요. 페이지를. 이거가 잘 나오는 Full HD 주문을 해놨어도 물건을 받을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색깔 볼펜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캠코더 좋은 거 사는 것은 전부 다 저의 욕심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복습을 좀 잘하고 이해를 잘 하시라고. 자, 쓸데없이 잘 그만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완료하고 수동태가 복합된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candidate는 혹시 뭐라고 배우셨어요? candidate. 안 배웠어요. 네, 안 배웠습니다. 외우셔야죠. 그거 조금 알아두세요. candidate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candid, 솔직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if 보자라는 것은 이제 곧 있으면 우리도 총선을 치르죠. 사실상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죠. candid, 솔직한. 이 형용사에 또 ate를 붙여서 사람 명사로 바꾼 거예요. 사람으로 바꿨다라는 거. 그래서 후보자라는 뜻입니다. 후보자. 우리 오늘 T자 들어가는 거 사람 명사 많이 보죠. candidate 잘 알아두세요. if 보자. 그래서 그 후보자는 너니까 해석을 하셔야죠. 그 후보자는 acknowledged예요. knowledge는 지식이라는 뜻이고 ac가 붙으면 동사라는 뜻이 동사로 바뀐 겁니다. 동사. acknowledge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그러니까 알게 되다. 알게 되다. 즉 알고 나서 인정하게 되는 acknowledged. 인정하다. 무엇을 인정했느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것을 목적어죠. having been defeated 된다. have been pp. 아까 여기서 적었던 have been pp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have been을 하나로 보면 완료를 나타낸 거고, 그죠? be pp를 하나로 보면 수동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defeat 뜻이 뭐죠? defeat. 지다죠, 지다. 패배했다. 패배를 당했다. 근데 그 상태가 having been. 그죠? 지금까지 쭉. 다만 여기서의 have pp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명사의 시제를 또 한번 생각해야 되죠. 동명사의 시제로서의 완료는 뭘 표현하니까? 준동사의 완료는 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와 얘를 이어서 순서를 나타내니까. 동명사의 시제는 순서를 표현하니까. 순서. 동명사의 시제는 순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동사의 시제와 여기 나와 있는 준동사, 동명사죠. 이 동명사의 시제가 같다 다르다를 표현한 거다. 여기 본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라면 여기는 완료를 썼으니까 대과거, 더 과거를 써야 됩니다. 더 과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는 인정했습니다. 이미 그 과거, 더 뒤에 그가 그 훨씬 전에 패배당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a slide. 이 by는 알아두세요. 이 by 전치사가 무슨 차이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뭐 1초 차이로 by a second 1초 차이로 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근데 랜드슬라이드니까 지금 거의 산사태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법을 쓴 거죠. 비유법. 엄청난 차이로 패배를 당했다. In the election. election이 뭐예요? 선거에서. 선거죠. elect가 뽑다니까. 여기서 이제 elect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X. 쉽게 말하면 바깥으로 하는 거죠. 여기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딱 대표로 뽑는 elect.
선출해서 엄청난 차이로 패배를 이미 당한 것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이제 뭘로 바꾸겠어요? 뭘 집어넣으면? 접속사 that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얘를 살려내야 됩니다. 뭘로? 본동사로 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를 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는 앞에 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The candidate이 동사 acknowledged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동사죠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요. He or she 이렇게 많이 써요. 그가 또는 그녀가 그 if 부자가 여기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가 과거 시제니까 시작. had been 그렇죠. had been visited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면 오늘 동명사의 시제까지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까지는 끝납니다. 오늘 이제 동명사의 태 이론까지는 하고 문제풀이 해석은 다음 시간에 조금 하도록 할게요. 내일 모레 들었죠? 네. 그러면 이론까지만 해드릴게요. 태는 이론까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미 했어요. 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론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저한테 한번 배웠었죠? 제가 수동태 다시 한번 할 텐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또 투부정사랑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투부정사가 조금 눈에 익죠? 투부정사가 좀 더 눈에 익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요. 우리가 I don't like 나는 like라는 동사 좋아하고 싫어하다는 것은 동명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이 없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to ask 해도 되고 I don't like asking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asking 누군가가 그죠? make a speech 말을 좀 해주세요, 발표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네. 그러면 이걸 한번 that을 써서 한번 써볼래요? that.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I Someone don't like that. someone has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잡지 않으면 해석이 엉뚱하게 갑니다. 저 질문하는 게 누구예요?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someone 왜 없어요? 얘는 요구를 받은 거고 이 ask를 한 사람 이 ask를 한 의미상의 주어가 I하고 같으니까 안 썼죠. 그래서 I don't like that 하고 주어를 누구를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러면 I가 I를 써야 되죠. I don't like that I ask죠. Ask someone to make a speech 이렇게 쓰면 되죠. 내가 물어본 것은 그냥 이 ask가 여기 나와 있는 don't like랑 시제가 같다. 우리 방금 한 거 있죠. 단순 동명사 그냥 그거 같이 겹쳐서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I don't like를 또 that으로 바꿔보세요. I don't like that 그럼 조금 편해집니다. I don't like that 또 단순 동명사죠. I don't like that I 이제 이 being을 동사로 바꿔봐요. I am asked to make a speech. 자, 이렇게 동명사도 뭘 표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내가 이거 끝까지 안 지우고 이렇게 놔뒀죠.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다시 한번 어떻게 뭘로? 소유격. 그죠?
명사를 쓸 때는 목적격으로 씁니다. 대명사만 소유격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 시제. 동명사의 시제는 몇 개 있다? 두 개. 뭐와 뭐? 운동. 단순과 완료. 누구를 기준으로? 운동. 본동사를 기준으로. 그랬을 때 접속사를 쓰면 이 동사, 동명사를 시제를 살려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태가 있다. 태는 정말 간단하게 being pp를 쓸 것이냐, 그냥 ask를 쓸 것이냐, asking을 쓸 것이냐, being asked를 쓸 것이냐. 요 차이일 뿐이다. 결국에 동명사의 태는 누가 기본기다? 원래 본동사, 우리 동사의 태가 일단 기본기입니다. 이걸 못하는데 동명사 태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동사의 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의 태 저번에 공부했던 거 필기되어 있죠? 그죠? 그거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결국에 동사의 태는 누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어휘죠. 동사, 타동사의 어휘를 또 아셔야 되죠. 그거하고 관련해 보면 역시 또 기본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더 복잡한 걸 나가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동사의 시제나 태나 이런 기본기가 계속 확장되는 개념이지 뭔가 더 떼어진 것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형태가 좀 바뀌거나 개념이 좀 복잡해진 것 뿐이지 기본기는 바뀌지가 않아요. 동사를 외워야 돼요. 타동사, 자동사를.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명사의 태가 나왔을 때는 동명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의 태를 간다. 즉 동사의 태를 가면 또 뒤로 넘어가면 또 누굽니까? 또 자동사, 타동사로 또 나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동사의 기본기와는 다를 게 없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기본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를 안 닦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오셔서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또 다시 잡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녹화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안 까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어를 안 까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공부 방법 중에. 당연히 까먹을 거를 인정을 하면 영어가 쉬워져요. 좀 아이러닉하죠. paradoxical하죠. 역설적이긴 하죠. 까먹을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난 또 봐요. 근데 안 까먹으려고 하는 애들은 자기가 외웠기 때문에 안 봐버려요. 그리고 어디선가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맨날 틀리면 실수를 한대요. 이제 중학교 때 실수는 그만두시고 고등학교까지도 실수를 하시면 실력입니다. 그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까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동사의 태, 또 가서 자동사, 타동사. 그죠? 그렇게 이 보단을 계속 갉아먹으시면 이 40페이지 남짓한 50페이지 남짓한 이 보단을 다 외우시면 문법적 개념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장을 공부하시면 돼요. 문장을 그냥 단어를 외우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렇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한 10분이 남았는데 문장을 하나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